오늘 영상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지난 나의 과거를 이제야 진정한 내가 된다. 해보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 안 하면 죽을 때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일을 찾아서 내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이죠. 안녕하세요. 인간전쟁의 카이로스 타민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보고 치열하게 고민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비움과 체험의 세 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요.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퇴직 후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이죠. 이 시작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퇴직 후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리라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 후에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에 버려야 할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남을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며 미워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생기고 돈이 많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심이 개인의 끝없는 욕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욕심은 허영심이라는 악순환을 낳기도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요, 퇴직 후에는 온전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이 큰 평수 아파트에 산다고 부러워한들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비싼 외제차를 탄다고 시기한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동남아 여행 가서 골프한다고 부러워한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발 퇴직 후에는요, 남을 의식하지 말고 신경 뚝 끓이십시오. 이거 하나만 오늘 건져도요, 마음이 한결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바깥 세상 휘황찬란한 무지갯빛 환상이 젖지 말고요, 대신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시기심은요, 결국 나를 사지로 내버려서 더욱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나만이 느끼는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퇴직 후에 버려야 할 것, 그 두 번째는요, 꼰대 근성입니다. 꼰대라는 말은 노인이나 기성세대, 그리고 선생을 이제 비하하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비꼴 때 쓰는 말인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꼰대도 많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동안의 낡은 가치관에 사로잡혀서요, 자기의 사고방식을 남에게 주입시키는 사람이 대표적인 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위적인 사람이죠. 높은 직책에 있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갑질도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함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를 내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꼰대의 부류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꼰대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아마도 나 뜨는 말이야, 내가 왕년은 말이야, 이런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꼰대스럽죠? 제가 언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요, 한 70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께서 그 초등학생을 붙들고요,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아주 장황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학생은 이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얘기를 하니까 뭐 싫다는 내색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만 있더라고요. 굳이 버스에서 학생에게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었을까요? 나이 들어서 꼰대라는 말을 듣지 말고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나도 나이 먹으면서 꼰대 같은 면은 없는지 오늘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버려야 할 것, 그 세 번째는요, 과거의 나이입니다. 장자 재물론에는 오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내가 나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지난 나의 과거를 이제야 진정한 내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퇴직 후에 지난 과거를 잊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퇴직하고 나면요, 나의 얼굴이었던 매감이 없어지고 책상도 사라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도요, 현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우를 못 받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우는 법을 모르고요,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이런 일을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죠.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퇴직하고 나면요, 내가 과거에 머물러왔던 화려한 직책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직책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휑한 이 삶의 한복판에 버려졌는데 지금까지 과거 타령만 하고 있으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과거의 나였지 현재의 나는 아니잖아요. 퇴직 후에는요, 과거의 나와 이별하고 현재의 나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퇴직 후에 가져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정적인 삶입니다. 매사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과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열정적인 사람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아예 설정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갖기 위해서는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는 항무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퇴직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호기심을 갖고 뭔가에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저 어르신 참 멋지다, 이런 말 들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멋진 게 아니라요, 내면이 멋지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바로 열정적인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리고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 땀 흘려 조언을 갖고 계십시오. 그게 바로 내 인생 멋지게 사는 길입니다. 퇴직 후에 가져야 할 것, 그 2번째는요, 평생 학습의 자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나 이제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공부라고 하니까 영어 공부 같은 그런 공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학 공부도 무척 좋은 공부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아주 넓은 의미의 공부입니다. 요리에 빠져보는 것도 퇴직 후 유용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중년 남성들한테 그 요리가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그림 그리기나 도예, 공예 같은 것도 좋고요. 책 읽기도 좋은 인생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공부의 종류는 차고도 넘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취미삼아 하다가요, 아예 직업으로 굳어지는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이렇게 세상은요, 설레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2년 그 11월에 출시돼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인공지능 챗GPT 잘 아시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나이 들어 변화의 물결에 승차하기 위해서는요, 인공지능 신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신기술이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그 변화에 휩쓸리지 못하면 결국은 뒤처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평생 공부는 내 인생을 바꾸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퇴직 후에 가져야 할 것 3번째는요, 나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퇴직 후에 이것처럼 또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전에 인터넷 다음 카페 그 음악 방송을 할 때요, 어떤 분이 그 단골로 신청하신 곡 나무나님의 남자의 인생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39 정거장이라는 표현이요,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인생살이 삶의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그동안 가족이나 남을 있어 살았다면요, 퇴직 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 안 하면 죽을 때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일을 찾아서 내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찾아보면 그런 일은요, 많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행복은요, 생각이 나름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요, 비움과 체험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아직도 내 가슴속에 남아있다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하는 마음과 꼰대 근성, 그리고 과거의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참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멀리할 때 온전한 나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반면에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땀 흘리며 조언을 가꾸는 열정적인 삶이나 평생 배움의 자세,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얼마나 멋진가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이죠.
퇴직 후의 인생은 현역 때 인생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와 새로운 걸 찾아 삶에 접목시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 내용 좋으셨다면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 좋으면 앉아가고